사실 선생님들한테는 오전에 부탁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고 제가 앞선 수업 때문에 학생들한테 지금 링크인 왔거든요. 예, 그래도 방금 오늘은 참고 촬영교육장 말고 네, 박준혁 기자라고 경대신문부터 지역 김영하 기자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하랑 술친구입니다. 제가 김영하 교수, 그러니까 김영하 기자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 제자예요. 그렇습니까? 네, 제 수업 정했고. 제 수업을 제일 많이 듣고 저희 방송 음향을 잡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가셔가지고 네, 일단 소개 말씀 해주시면. 지난번을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은 너무 비싸게 그래서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 이런 거죠. 예, 이때 하는 거고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교수님 시작하실 때 이 강의 이제 영상 하단에 출석 참가 확인하는 링크하고 이제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작성하다가 말씀해 주시죠. 하단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면 아마 틀려요. 강의 생각 확인하는 링크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제가 아니요 선생님 같이 좋습니다. 말씀을 조금 해보시겠습니까? 네. 마이크가 그럴까요? 저기 있어요. 마이크가 저한테 있어요. 혹시 안 들리면 마이크를 옮겨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들리시나요? 지난번 저희 이제 통일문제연구소,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가 저희가 이제 세 번의 특강을 진행하는 두 번째 특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주제는 통일과 분단의 문제를 문화사회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특강을 준비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큰 주제는 젠더 문화사 분단, 젠더 문화상과 만나다라는 대주제 하에 지난주에는 이제 조재희 영화평론가를 모시고 영화는 분단을 어떻게 재현하는가를 이제 했다면 오늘은 다큐멘터리 작가인 이동근 쌤을 모시고 아리랑 예술단 이야기 탈북 여성의 존재론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 탈북 여성의 존재가 재현되고 또 기억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작업해 오신 이동근 쌤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마 특강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마지막 하단에 유튜브 하단에 출석 링크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또 설문지도 있다고 하니까 꼭 잊지 마시고 그것도 하라고 하는 여기서 진행하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강 잘 듣고 모두 특강 잘 듣고 그것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이렇게 소개를 받은 사진가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가 이동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렇게 아리랑 예술단 탈북 여성의 존재론이란 타이틀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저는 연구자라기보다는 그냥 작가입니다. 작가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또 작업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제가 사진과 영상을 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타이틀을 아리랑 예술단으로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서문을 적어왔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재미없더라도 이렇게 재밌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의 신화가 만들어낸 순혈주의에 익숙하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서 가족의 형태와 가치관도 조금씩 달라지고 운명으로 엮인 순수한 혈연 공동체라는 의식은 큰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를 더욱 공고히 한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동남아시아의 풍부한 노동력을 불러들이는 계기가 되었고 남아 스노사생에 의한 남녀 성비 불균형은 외국인 신부를 맞아들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1950년 6.25 전쟁 이후 우리의 정치와 삶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정치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민족주의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곳은 언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부조리한 구조에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기근과 폭정으로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의 숫자는 약 3만 3천 명을 넘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한국을 왔지만 여전히 우리에 편입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여전히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제가 주로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가는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이 탈북인들 말고도 우리 사회에 있는 이렇게 여러 디아스포라들을 만나면서 그런 작업을 해왔는데 그 작업들에 대해서 잠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의미 뜻은 뭐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잠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흩뿌리거나 퍼뜨리는 것을 뜻하는 그리스에서 유래한 말이다. 특정 민족이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기존에 살던 지역에서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유대 왕국을 정복한 뒤 유태인 일부를 노예로 끌고 왔다. 이때부터 팔레스타인 바깥으로 흩어진 유대인과 유대인 공동체를 총칭하여 디아스포라라고 하였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넓은 뜻으로 디아스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하는 그 민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모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지금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1960년대 이럴 때는 우리 사회가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독일로 이렇게 간호사들이 이렇게 일을 가기도 하고 강부로 떠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기지촌에 또 여성들이 또 이렇게 국적을 얻어서 또 외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래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현상이 조금 많이 바뀌었죠.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풍족해지고 그리고 다른 유형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역으로 외국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렇게 보면은 주위에 굉장히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있습니다. 크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분류를 해봤는데 요즘에 우리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분들이 약 3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가 아시아인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북한 이탈 주민 이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대, 90년대 이때부터 주로 귀순용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순용사, 귀순자. 주로 이제 전방에서 아마 군인들이 아마 조금씩 이렇게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귀순용사라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기억나는 게 언젠지 이렇게 뗏목 같은 배에 일가족이 한번 넘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대대적으로 방송도 나오고 많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분들 귀순자 그때부터 용어들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썼는데 현재는 탈북민,
세트민이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그런 것들 정부에서 그때그때 이렇게 명칭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부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또 이렇게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다가 요즘에는 정부에서는 아마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탈북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세트민 여러 용어가 같이 이렇게 교차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사회는 굉장히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동남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약 1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 제가 촬영하고 작업을 했던 결혼 이주 여성들, 우리 사회 디아스포라 중에 한 부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상 작업이라서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거 짧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ều tỏa nắng đôi bờ anh gió nồng trong trời biển lặng sóng thuyền đang sông hương dòng họ thương anh cách biển sông con măng lướt sóng liền đôi bờ tung tăng con chuồn con bánh ngang ơi con sang chiều hỏi bàn đường khơi nắng thua chiều nay thiên về mái đồng chiều nay nhìn phong nắng con đang vui 예,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가 보통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찍은 영상입니다. 제가 2007, 8년 정도부터 해서 촬영을 좀 시작을 했었는데 한 7, 8년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이렇게 모국에서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들입니다. 간략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냐고 하면은 우리 사회가 또 결혼도 이제 경쟁 체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경쟁에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배운 것이 조금 적다든지 시골에 산다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진 것이 적다든지 이런 분들은 결혼하기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선택하는 방법이 외국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냐고 하면은
주로 이제 중간에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으면은 계약을 해서 내가 이제 베트남 신부와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아서 이제 계약을 하고 이제 베트남 현지로 가죠. 현지로 가면 이제 선을 봅니다. 만약에 한국 남자 한 5명 가면은 방이 5개, 한 명씩 들어가 있으면 선을 보는 거죠. 뭐 하루에 뭐 50에서 100명씩 또 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음날 또 봅니다. 그러다가 조금 괜찮으면 마음에 들면은 앉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나이가 어떻고 가족 관계들 묻고 당연히 통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로가 괜찮으면은 괜찮나 괜찮다가 되면은 바로 이제 다음날 결혼식을 합니다. 그 결정하는 시간이 보통 한 2~30분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 짧은 시간에 통역을 데리고 2~30분 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근데 참 문제가 많죠.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좀 보면은 수구에 대해서는 그리고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아무래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다르게 보는데 우리보다 이렇게 상황이 좀 열악한 그런 나라들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서 온 분들은 굉장히 우리는 또 쉽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이분들에 대한 편견들 또 대체로 보면은 또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납니다.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의 가부장적인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중적인 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분들도 더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그 작업들을 이제 했는데 이 사진들이 그 사진들입니다. 제가 이 사진 아마 2009년도 정도 찍었을 겁니다. 도티오아라고 하는 분인데 베트남 분입니다. 한 장 볼게요. 여기는 이 사진은 고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분들이 왜 왔는가 하는 것들은 그냥 대충은 알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친정을 갈 때 같이 이렇게 동호회를 해서 이렇게 작업한 것들이 좀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 집 중에 이제 한 집인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본래의 가족입니다.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참 귀한 자식이고 소중한 형제고 똑같죠. 우리들이 집에서 느끼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그 유대감 이런 거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이렇게 이국에 와서 이제 혼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있고 다시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든지 아니면 여기에 살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을 겪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고 이 촬영한 지가 한 10년 지났는데 제가 올해 다시 이분들을 조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입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명만 이렇게 결혼해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가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습니다. 아마 10년,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새롭게 이제 자리를 터전을 잡고 만들어진 그 가족들, 좀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좀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디아스포라의 작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북한 사람에 대한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로 우리나라 종교단체 같은 데서 이분들을, 북한 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탈북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기서 정착하는데 또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산에 있는 이렇게 좀 대형 교회에서 그런 자리를 이제 이렇게 좀 가게 됐죠. 한 몇 년 정도 가게 됐습니다. 한데 개인적인 접근이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아리랑 예술단, 그러니까 북한 공연단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2011년, 12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탈북한 분들을 만나면서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사진 가기도 하지만 영상도 작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금 보셨겠지만 이렇게 공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공연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2012년 그 정도 때 이분들을 2012년 초영을 다녔을 때 만나면서 이렇게 초영을 다녔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분들이 어쨌든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어쨌든 북한을 탈출했는데 남한에 와서 정착했는데 남한에 와서 정착해서 이분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긋지긋했던 그 북한의 노래와 춤을 다시 추면서 여기서 살아가는 노래와 춤을 다시 추면서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한 단체만 찍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한 단체만 서너 단체를 한 단체만 다니면서 이제 한 서너 단체를 이렇게 같이 우리나라의 큰 단체는 한 서너 개, 큰 단체라고 하는 큰 단체는 한 20명 정도, 큰 단체라고 하는 단체에 그리고 단원들이 한 중소단체들이 지방에 단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에 중소단체들이 지방에 또 한 분씩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에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오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정확한 통계는 오지 않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공연들을 우리나라에 300여 분 같습니다. 근데 일부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 근데 일부는 전업 이렇게 공연한다고 이게 생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이렇게 공연한다고 이게 생활에 굉장히 많이 공연 갈 때 이제 맛이 이렇게 같이 는데 이 공연이라고 한번 공연 갈 때 않기 맛이 이렇게 봤는데 이 공연이라고 하는 매일매일 늘 있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입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수입 다른 일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하시다 보니까 대체로 다른 일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주로 제가 다니면서 용수들 이렇게 있는데 북한에 있을 때 전문적으로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나머지 분들은 여기 와서 또 생활의 방편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따라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저도 참 몰랐던 거 많은 것들을 좀 보고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참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전체의 느낌들, 이분들을 만나고 이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라고 할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뭐 참 좋은 세상이죠. 여러 가지 안에 또 작은 문제들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잘 살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잘 살고 있는 내가 이 동시대에 이렇게 삶이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많은 충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느끼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 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서 뭐 제가 연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이제 이야기한다기보다 좀 개인적인 경험들, 만났던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고 바로 건너편이 북한입니다. 왼쪽에 보면 초서도 보이죠. 참 가깝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은 좀 후방에서 했습니다. 전방에서 하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우리 때는 병영 집체 교육이라고 전방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전방도 갔다 오고 또 한 번씩 이렇게 통일 전망대도 가시죠. 여러분들도 가실 겁니다. 그러면 저 건너편에 또 망원경을 가지고 보기도 합니다. 아, 저곳이 북한이구나.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죠. 근데 그 이상을 생각을 크게 못 해봤습니다. 저도. 그 밤에 근무를 쓰면서도 크게 생각을 못 했는데 정말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살고 있구나 하는 것들 제가 느낀 것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여기를 가니까 아, 정말로 우리가 분단 국가구나. 갈 수가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뭐 간략하게 제가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랑이라고 합니다. 아랑 이름이 본명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아닐 때도 있습니다. 아랑이라고 하는데 전문 무용수입니다. 무용수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김일성 앞에서도 공연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그런 것들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명월이 제가 그냥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이제 탈출을 했죠. 탈출하고 이제 딸이 있어서 딸을 불렀습니다. 딸을 불렀는데 딸이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붙잡히고 결국 이제 북한의 수용소에 1년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연락은 또 이래 합니다.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소식은 TV를 통해 가지고 뭐 뉴스 노는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하죠. 탈북인들이 나온 유튜브도 많이 하고 TV의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이 많이 합니다. 하는데 들어보면 또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주로 이제 국경 지방에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딸을 보고 싶죠. 당연히 이제 자식이니까 보고 싶은데 다시 오라고 하는데 딸이 이제 겁이 나서 못 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1년의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엄마 이제 나는 못 가요 하면서 통일이 되기 전에는 이제 보기가 힘들겠죠. 은하라고 합니다. 아마 은하 이야기는 요 다음에도 계속 먹을 겁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조금 좀 그 키치스럽죠. 조금 이래 굉장히 또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북한을 극장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것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쇼를 하고 매스 게임을 하고 그 체제를 선전하고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또 늘 보면은 우리가 이제 훨씬 잘 살죠. 뭐 그야 당연한 건데 훨씬 잘 살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또 좀 우월하다는 그런 것들, 체제의 우월성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이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예전에 TV를 통해서 많이 보였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또 우리 이제 개개인들의 이제 또 마음속에 또 들어와 가지고 이분들을 또 바라볼 때 좀 이렇게 좀 쉽게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분들은 또 무대에서 올라가서 공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좀 더 이쁜 모습들, 뭐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 시선의 정치라고 하는 것들은 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동남아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또 크게 또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들어도 굉장히 또 불편하게 생각을 하죠. 특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릴 때는 너무 방공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거든요. 포스터를 그리면, 방공 포스터를 그리면 늘 그려야 됩니다. 그냥 빨갛게 그립니다. 머리에 뿔도 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또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6.25를 겪었던 분들도 있고, 그것도 좌우의 극심한 갈등을 이렇게 몸소 또 체험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있죠. 주로 이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공연을 하냐고 하면 뭐 통일에 관한 그런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근데 주로 많이 다니는 데는 시골 축제들입니다. 시골 다니다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런 데서 많이 부르죠. 대체로 보면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북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뭐 어떤 또 행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싶어하고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제가 여기 보이는 사진요, 이 사진은 진도에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진도 전국을 다 다닙니다. 이분들은. 자, 아주 한복도 되게 이렇게 이쁜 한복을 입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무용복들이고, 그리고 또 악기는 또 아코디언, 손풍금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이걸 또 굉장히 많이 또 연주를 하죠. 이분은 아마 또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이야기들 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그 부분은 제가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강을 넘었다가 남한에 바로 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기가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사진의 모든 것들을 준비를 좀 합니다. 준비를 하더라도 들어는 브로커에게 속아서 인신매매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한 70~80%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을 넘었는데 거기서 발리 가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뭐 술집 같은 데 가는 게 가장 안 좋고, 아니면 대체로 어디 시골에 결혼 못 하시는 분들, 나이 많은 분들에게 가서 강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도 강을 넘었다가 이제 강제 결혼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분은 또 그 가족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결국은 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에 송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때 감옥에서 5년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이제 보냈는데 2번을 탈출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좀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연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린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 자주 보고 연락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톡이 왔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고 쳐다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지금 굉장히 좀 감성적으로 좀 이렇게 파와지게 되는데 참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지금 꽃 화환들이 와 있는데 재밌죠? 수박 축제입니다. 수박 축제, 하만 수박 축제, 이런 식의 시골의 축제들에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공연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지금 거의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연을 거의 못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주로 가면은 이제 축제 때 이렇게 음식들 팔고 하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무대에 올라가기 직전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또 시골 축제의 그 풍경들, 이런 풍경 사진들입니다. 여기는 어디 아마 유채꽃 축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재밌는 게 들어는 뭐 또 무대 같은 데서 이렇게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전혀 무대 같지 않는 그런 곳에서도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는 부곡 하와입니다. 이것도 아주 특이한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멀지 않죠. 청도 소삼 경기장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평화통일국민회의 분들인지 이렇게 띠를 또 이렇게 하고 계시죠. 관객들은 없습니다. 손은 소사님 방금 맞춰서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는 또 특이하죠. 절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절에서도 공연하고 여기도 절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요즘에는 뭐 많은 행사들이 하죠. 그게 보면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타이틀을 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다니기도 합니다. 또 들어는 이렇게 여기는 아마 월남 참전 용사들 이렇게 위한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정장을 입으시고 태극기를 이렇게 가슴과 또 머리 모자에 이렇게 붙여진 그 상태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는 느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도 그렇죠. 여기는 뭐 방범 연합회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여기는 아마 생도인 것 같은데 전라도 나주였는지 어디였던 것 같은데 들어는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공연을 합니다. 대체로 공연을 끝나고 나면은 끝날 때 되면은 관객들이 다 같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합니다. 되게 또 재밌는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때로는 또 이렇게 관객들이 조금 또 이렇게 선을 넘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또 재밌는 풍경들이 막 펼쳐지기도 하죠. 좀 키치스러운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분들을 바라보는 태도, 시선들 이런 것들 같이 들어가 있겠죠. 이건 나쁜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들이 보는 시선들도 당연히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진도였군요. 진도였습니다. 어디 또 근엄하게 배안입니다. 배안인데 근엄하게 또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옆에 분들은 다 북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기가 조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수아비 흉내도 내고 무대 뒤에 그리고 이분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그 대기실입니다. 대기실에서 보통 공연을 이렇게 큰 공연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 반 정도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무용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데 이런 장소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분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꼭 있는 건 아닌데 또 마지막에 되면은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또 공연을 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이분들이 여기서 또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하죠. 제가 이제 이분들하고는 정치 이야기는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싸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이제 굳하고 있는데 참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해야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 통일의 생각들과 굉장히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분들은 또 몸소 또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또 이렇게 저보다는 훨씬 많이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이야기는 잘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은 좀 안타깝죠. 이분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가족이 찢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무대 뒤의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사진들. 어디 이제 공연을 갔었는데 대기실이었는데 저 뒤에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 달력이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뒷모습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하고,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삶의 영역들은 제가 이렇게 촬영한 것들도 있지만은 따로 이렇게 뭐 전시를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고, 이분들이 공연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그것도 이제 좀 궁금했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그 탈출했던, 주로 이분들은 강을 통해서, 특히 두만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만강을 여러 번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경계의 강, 두만강. 제가 처음에 잠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단, 여기 살면서 우리가 분단이라고 하는 걸 참 많이 이렇게 못 느끼는데, 사실은 분단으로 인한 모든 것들, 우리의 정치라든지 우리의 삶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것들이 분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젖어서 많이 또 못 느끼고 또 살기도 하죠. 근데 여기 가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분단 국가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만강입니다. 이거는 두만강 위에서 찍은 겁니다. 배를 타고. 지금은 아마 여기가 이렇게 접근이, 제가 가장 최근에 간 적이 2년 전, 3년 전 겨울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북핵 문제 때문에 거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통제가 되고 다 철조망을 쳐놨는데, 고전입니다. 고전에 가서 제가 이 강 위에도 이렇게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는 왼쪽이 중국이고 오른쪽이 북한입니다. 바로 마주 보이는 북한 땅입니다. 지도를 제가 잠시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경도라고 하죠. 한경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커서가 멈춰버렸네요. 오른쪽 맨 위쪽이 이렇게 보면은 한경도입니다. 한경도고, 그 맨 위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 그쪽이 아까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아마 그쪽입니다. 온성, 북한 온성이고 그 건너편은 도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게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커서가 이제 움직였습니다. 이 부분이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이고, 제가 조금 전에 봤던 사진이 이쪽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연변이라고 하는 곳들, 그거는 조선족 자치구입니다. 자치구인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더 볼까요? 북한 동북 삼성이라고 해서 길림성이 있고, 그리고 요령성이 있고, 해장릉성, 흑룡강성이라고 하죠. 그 삼성이 이렇게 있는 걸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북한하고 다 이렇게 국경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탈출을 하게 됩니다. 탈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연변이라고 하는 연변 지역들, 그곳은 주로 이쪽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조선족 자치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주인데, 본래는 자치구였는데 자치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도시는 영길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영길은 약 60만 정도 살고 있고, 그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는 보면은 영길, 도문, 뭐 돈화, 화룡, 용정, 아마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훈춘, 이런 이제 이렇게 작은 도시가 이제 있는 그 지역들을 연변 조선족 자치주인데, 총 인구가 약 227만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족이 약 4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도시는 영길이고, 영길에 약 60만 정도 되는데 약 절반 정도가 조선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조선족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 지역에 살고 있었냐고 하면 구한 말 때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전부터 강을 두고
북한 쪽은 한경도 쪽은 산악 지역이 많고 그리고 이렇게 중국 쪽은 평지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집을 짓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피해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는데 그 조선족의 틈에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이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900 작년 말로 33,000명 이상이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중국에서 국적 없이 살고 있는 북한 분들이 약 10배 이상이 될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국적이 없이 그냥 중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검문이라든지 경찰에 이렇게 근거가 되면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두만강의 풍경들입니다. 제가 주로 촬영했던 곳들은 연길 그리고 요 밑에 훈춘입니다. 훈춘 두만강 하류 쪽 상류와 하류, 중류와 하류 쪽을 다니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거 풍경들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이 북한 지역은 나무가 없습니다. 국경에 보면은 그게 이제 땔감으로 쓰기도 하지만은 또 이렇게 탈출을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왼쪽은 여기 도문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금은 요 촬영할 때는 다 통제가 됐습니다. 북핵 문제 때문에. 나무가 있는 곳은 중국이고 나무가 없는 곳은 북한입니다. 자, 여기는 예전에 조금 자유스러웠을 때 촬영했던 두만강의 풍경입니다. 바로 그냥 옆에 그냥 뛰어가면은 건널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죠. 이 사진도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 공원처럼 되어 있습니다. 도문이라고 합니다. 바로 건너편에는 북한이죠. 북한이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 확대를 했습니다. 북한 병사가 이렇게 빼꼼하게 보고 있는 장면이 제가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경들 다 백두산 인근의 풍경입니다. 주로 탈북은 두만강 그리고 이렇게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이렇게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일대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사진 잠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마을이 계산툰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한자로 이제 열개자 산이 열린다고 해서 계산툰이라고도 하고 옛날 만주에서 이제 이렇게 유래가 왔다는 이제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가 바로 앞에 조선족 마을입니다. 이게 너무 가까워서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빨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탈출자들이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들이 생기기 시작한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예전에 90년대 때 기근이 생겼을 때 저녁 먹는다고 조선족들이 먹고 있으면 문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하면 강 건너왔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다고 밥 좀 달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밥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눌러앉고 그냥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탈북자들이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북한을 이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건너가면은 조그만 모래톱 섬이 있는데 그 섬을 간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간도라고 한 지역이 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 만주 지역을 북간도로 했지만 최초의 간도라고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제가 이 지도에 있는 이 계산툰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하류 지역입니다. 하류 지역은 이제 조금 이 강폭이 넓어지죠. 훈춘에서 이제 가까운 곳입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보는 이렇게 철조망입니다. 이 보면 되게 재밌죠. 거리 밀수, 독품 매매, 비법 월경 이게 그냥 이렇게 탈출하는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대체로 보면은 그냥 탈출을 넘는 경우는 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거의가 브로커를 통해서 넘게 됩니다. 잘못 넘으면 다 총 맞고 이제 죽기 때문에 거의가 브로커를 통하는데 그 브로커가 다 보면은
북한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강을 건너게 해줄 때는 북한군이 같이 이렇게 건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다 이렇게 하류 지역의 풍경들입니다. 두만강 위에입니다. 두만강 다리 위에. 여기가 이제 훈춘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에 오면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렇게 러시아가 국경이 맞닿는 곳이 나옵니다. 방천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이 이제 그 방천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 다리가 이렇게 북한에서 러시아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다리입니다. 자, 여기는 끊어진 다리입니다. 더 이상 통행이 되지 않는 제가 이 다리에도 한번 올라갔었는데 사실 몇 년 전에 갔을 때 마지막에 갔을 때는 이게 북핵 때문에 거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좀 놀랐는데 모든 이렇게 주민들을 다 이렇게 유지를 시키고 그 국경 지역에는 군대가 다 주둔을 하는데 상류 지역에서 원체 많이 제재를 하고 이래 잘못 촬영하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내 숨어서 좀 보고 다니고 이제 하다가 하루에 내려왔는데 여기는 막 저 앞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가이드였습니다. 조선족이었는데 뭐 겁 없이 이제 다니는데 저는 뒤에 겁이 나서 이렇게 빨리 이제 가지는 못했죠. 바로 건너면은 북한입니다. 중간에 다리가 한 3m 정도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탈출을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탈출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북한에서의 대출에 어떻게 이제 살아왔는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지금 북한의 아파트들이죠. 다 주민들이 이렇게 확대를 보면 보입니다. 이 북한 화폐를 이렇게 국경 지역에 공원 같은 데 기념 화폐를 이렇게 팝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북한에서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제가 얼굴은 조금 흐리게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이 사진들 거기가 가지고 오지를 못합니다. 이 사진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탈출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나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통 가지고 있던 걸 다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노는데 뭐 이렇게 다른 경로로 이제 아마 이렇게 사진들을 가져오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자, 이거는 북한 노래. 북한 노래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단원들하고 같이 제가 연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잠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자식들이 모범사는단원도 되시고 모범사로서 위원회하는 부모들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고인돌이라니까 그게 도이거든요. 고인돌이 고여야만이 그 집 자식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잘 될 수 있은 것도 내가 소년회관 다니겠다고 거기에 들어가 취직을 하게 된 것도 저희 아버지가 소련에 5년 동안 가 있으면서 러시아 그때 당시 러시아 소련에 가서 5년을 있으면서 소년회관에 그만한 고인돌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소년회관에 다닐 수 있었고 한 번 그 공연을 하겠다고 내가 한 번 평양 축제에 서는 거 우리나라 그때 당시 사진 인화지 지금 말하면 인화지죠. 사진 인화지를 아마 내가 알기에는 여기서 말하면 캐리어라나 큰 캐리어로 아마 2개, 3개는 아마 보인 것 같아요. 그 사이로 공연 한 번 서겠다고. 내가 그래서 또 한 번 공연을 섰고 내가 김일성이 앞에서 한 번 그래서 무용을 했고 네, 그게 내 젊어서 인생인 것 같아요. 아마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또 김일성이 앞에서 공연 한 번 하면 그게 큰 영광이었으니까 네, 집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내 학생 때 내 추억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 사진 인화지를 보이고 그때 당시 전축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 전축 예, 그 전축을 소년회관에 뇌물로 보이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노동자 자식은 소년회관 같은 건 꿈을 못 꿔요. 내가 다니고 싶어도 못 보고 내가 끼가 있어도 못 가요. 어찌 보면 다 간부 자식들인데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소년회관 들어간 거는 어찌 보면 아버지 덕이라고 봐야죠. 네. 그렇게 소년회관 나는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정말 밤마다 집에 남들이 다 자는 밤에 저희가 집에 퇴근하고 별을 끼고 나갔다 입고 들어오고 할 때는 정말 고전하고 그 밑으로 집을 걸어갈 때 이 밤이 나를 위한 밤이구나 하면서
그때 생각나는 노래가 너무너무 우리가 언니들 같이 즐겨 불렀던 노래가 평양의 밤이라는 노래. 고요한 밤하늘에 불빛이 흐르네 모이들 추억을 안고 이 밤도 깊어가네 끝없이 걷고 싶어라 내 사랑 평양의 밤아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아. 예, 평양의 밤이었습니다. 지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이렇게 소년회관이라고 하죠. 소년궁전이라고도 하고 그게 이제 단원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단원이 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아마 우리말로 뇌물인 것 같아요. 자, 북한에 있을 때 사진들이고 이분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아코디언 연주를 배우게 됩니다. 북한에 있을 때 한번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되게 창피하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진짜 막 이렇게 막 뭐 너무 못 먹고 막 이래 원래 남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탈보가 저는 솔직히 그거하고 반대라 가지고 사실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뭐 저는 북한에서부터 조금 이제 내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좀 성인이 돼서부터는 집이 이제 그나마 다시 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고 또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한국어로 말하면 랄라리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옷도 내가 입고 싶은 데를 입어야 되고 막 액세서리도 엄청 좋아하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단속을 해요. 그거는 TV에 나오는 가수들만 할 수 있고 뭐 흔히 말하는 뭐 김정일이 뭐 기쁨도 뭐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는 그런 거 하면 진짜 뭐 황색 바람에 물들었다 뭐 자본주의 랄라리 무슨 이제 그런 거다 하면서 이제 엄청 단속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옷도 이제 김정일이 이제 아려우 이제 인민복 같은 그런 걸 입어야 되고 이제 육막이 다 살아나는 옷은 입으면 라인이 살아나는 옷은 입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서 좀 그래도 입지 말라 하는데 꾸역꾸역 여기로 말하면 스키니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청바지 이렇게 그런 걸 다 붙는 걸 입고 다녔고 거기 가다 또 단속 걸리면 또 다른 거 사 입고 그 하루는 엄마가 이제 근데 중국에 이제 가서 한 달 이제 중국 친척 방문으로 갔다가 와서 한국을 착 먹고 난데 와서 한국 가라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려면 한국 가야 된다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막 아빠한테 막 얘기하면 엄마 날 보고 자꾸 한국 가라 한다고 나는 안 갈 거라면서 아빠한테 막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 내가 신발 사러 내가 이제 뭐 수남시장이라는 데 있는데 그쪽으로 수남시장 말고 좀 지나서 포항시장이라는 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하는 좀 그런 시장이에요. 이제 약간 서울로 말하면 강남 쪽에 있는 뭐 약간 이제 뭐 그런 쇼핑몰 비슷한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런데 신발 사러 가는데 오전에 갔다가 오전에 올 수 있는 거리를 오전에 떠났는데 밤에 12시 넘어 집에 도착했는데 가는 곳마다 단속이 올려가지고 내가 그때 신발도 뭐 빨간색 이제 신발 신었고 바지도 완전 이렇게 큐빅 이게 붙은 이런 바지를 또 그것도 색깔도 완전히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그린색이라 하나 막 그런 위에도 완전히 뭐 그 막 체크가 막 빨간 거에 막 이런 체크무늬 되는 건데 완전 라인이 딱 이렇게 잡힌 이런 옷 누가 봐도 먼 데서부터 너무 이제 막 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곳마다 단속 걸려 신발 사러 가가지고 갔다 오는 길에 너 가는 곳마다 단속 걸리고 이렇게 막 벌 서고 뭐 저서 쓰고 그리고 이제 그 해갔던 목걸이 귀걸이 다 뺏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제 나는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거 다 하고 싶은데 북한에서 할 수도 없고 그냥 가는 곳마다 단속 걸리고 다 뺏기고 그래서 내가 또 사서 시장 나가서 또 이제 시장 가면 파는 게 아니고 시장 단골이 있는데 단골들 몰래 주머니에다 이렇게 놓고 몰래 팔아요. 그럼 단골 들어오게 되면 혹시 이런 게 있는데 살래 하면 그때 몰래 꺼내가지고 사가지고 오거든요. 시장 이게 펼쳐는 못 놔요 절대로. 그럼 그 가서 또 사가지고 오는데 또 단속 걸리고 그런데 이제 그날 신발 사고 오다가 너무 확 이제 내가 이제 머리가 이제 막
온 거지. 그래가지고 아 도무지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내가 뭐 내 돈 내고 내가 입고 하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옷에 사상 있는 것도 아닌데. 재밌죠? 항색 바람에 물들었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히 잠깐만요. 자, 근데 참 방금 봤던 은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어쨌든 이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탈출하다가 잘못되셔가지고 요독 수용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빠가 왔습니다. 근데 또 오빠와 결혼한 이렇게 새언니라고 하죠. 그리고 조카는 탈출을 하다가 한국을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종이 됐습니다. 제가 뭐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부서졌죠. 부서졌습니다. 탈출을 했지만은 지금 현재 한국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생사를 모릅니다. 요독수용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언니와 조카는 아마 돌아가신 걸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이 크게 보면은 우리의 삶과 크게 문제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개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은 직접적인 그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절반이 좀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꽤 이렇게 오래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바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중국에 살면서 또 이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또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북한으로 송환이 되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여기는 다 뭐 연변 지역의 중국의 그냥 풍경들입니다. 풍경 사진들이고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잠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가 중국에 가서 이제 강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가진 경우입니다. 중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한 분의 이야기를 또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에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돈을 어느 정도 버는데 정말 약값도 벌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 한 3개월만 내가 고생하고 오자. 중국 오면 식당에서 일을 하든 뭐 산에 가서 벌목을 하는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3개월만 일하면 엄마 약값도 벌 수 있고 좀 괜찮아지겠다 싶어서 무작정 따라 나섰는데 그게 인신매매의 길이었어요. 중국 두만강을 건너서 오니까 이제 하얼빈이라는 곳에 그 몸무게 한 130kg 되는 남자한테 저를 단돈 이제 한국 돈 그때 당시 중국 돈은 8,000원이었는데 한국 돈은 100만 원. 그게 100만 원에 저를 팔았죠. 팔아가지고 들어갔더니 말도 모르겠고 농사만 짓는 그 완전 시골. 거기 가서 이제 뭐 이 사람이 남자 되는 사람이다 남편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쳐다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이런 사람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닌데 그러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거기서 이제 2년 6개월이라는 생활을 진짜 살면서 지금 제가 나이는 많이 안 먹었는데 2년 6개월이라는 삶을 살면서 제일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마음고생.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됐고 지금 이쁜 딸 한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데 딸내미 낳게 돼서 그게 그 2년 6개월의 삶 속에서 우리 딸이 축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매일 1년 365날 중에 거의 안 맞은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술 중독이 온 분한테 팔려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2년 6개월 되는 해에는 내가 도저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의 길을 찾아야겠다 싶어서 무작정 겨울에 눈 이만큼 허리까지 왔었어요. 2000년도에 중국에. 그 허리 이렇게 길도 못 찾고 논두렁을 도망쳐서 온 것이 청도였어요. 청도까지 이제 길에서 이제 귀인을 만나서 청도까지 왔고 청도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라는 걸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한국을 가야지만이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한국 가는 길을 많이 모색을 했었어요. 했는데 한 번은 이제 모색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그 베트남 국경에서 이제 거의 국경 넘다가 잡힌 상황이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자, 여기까지. 예. 네, 1900. 참, 이렇게 많이 좀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뭐에 또 많이 이렇게 마음이 갔냐고 하면은 이렇게 살다 보니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의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이 사진은 여기 보이는 여기 은하입니다. 은하고 아버지, 엄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한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 또 한국에 왔습니다. 이 집은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집 한 집안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근대사의 아픈 질곡 역사가 그대로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본래 어머니와 아버지가 본래 조선족이었어요. 국적은 중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 선생이었고 아버지는 그때 당시 음악가였는데 그거를 이제 밥벌이가 다 안 되니까 약간 보따리 상 같은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지 아까 그 이야기 하죠. 러시아에서 이렇게 인화지 사가지고 막 고이고 했다고 하는 예전부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북한에 가서 팔기도 하고 북한 물건 다시 들고 나서 이렇게 다시 중국에 팔기도 했는데 한 번은 북한에 넘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1970년대 초입니다. 중국과 북한이 외교 문제가 생겨 국경을 한번 닫게 됩니다. 그때 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엄마가 오빠하고 언니를 업고 안고 찾으러 간 거죠. 찾으러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부터 같이 못 나오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쨌든 국적은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중국인인데 그냥 북한에 살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척들은 전부 다 중국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리고 부모님은 남한에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그리고 오빠하고 언니는 북한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가족들이 세 나라에 찢어지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중국의 친척들, 가족들입니다. 여기가 은하가 이제 중국에 가서 또 이렇게 사는 모습,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보셨던 예린이라고 합니다. 참 이 가슴 아픈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셨듯이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셔가지고 그 약값을 중국 가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제 중국을 넘어가게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강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팔려가서 흑룡강성에. 엄마의 약값 벌려고 왔다가 뭐 엄마 약값은 고사하고 자기의 이제 신세가 완전히 이렇게 집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있다가 아까 차마 그 말은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죽을 거라고 농약을 한번 먹었다고 합니다. 그때 임신 7개월 정도 되었을 텐데 눈을 뜨니까 죽지는 않고 병원에 아기도 이제 소산을 하게 되고 그 길로 이제 지나고 회복하고 도망을 나오게 됐죠. 도망을 나오고 참 중국에서는 많이 떠돌게 됩니다. 떠돌게 되고 다시 또 붙잡혀가지고 막 우여곡절을 겪고 결국 이제 한국을 왔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와서 이렇게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알아보니까 바로 밑에 동생은 그 온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지명이 잠시 이렇게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게 탄광 지역인데 탄광에서 부모님들 탄광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졸업을 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다가 바로 밑에 동생이 이렇게 갱도가 무너져서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몸이 아프셔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와 막내 동생이 이제 남은 거죠.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른 겁니다. 돈을 주고 탈출을 시키는데 중간에 이제 실종이 돼 버렸어요. 실종되면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제 가족들이 다 돌아가신 겁니다. 다 돌아가시고 자기가 중국에서 나온 딸, 그 딸은 이제 결국 데려오게 됩니다. 그 신랑도 죽고. 그래서 아무도 없죠. 자기 피부치 딸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사진을 아주 어렵게 힘들게 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자기가 중국에 떠돌 때 찍었던 사진들이 되어서 이거 보면 2003년도가 찍혀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주체 뭐 해가지고 이게 보면은 본인의 이제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이었구나. 올 초였습니다. 올 초에 오빠가 부탁이 하나 있다고 무슨 부탁인데 하니까 사진을 주면서 자기 얼굴을 좀 넣어두려고 하더라고요. 사진 안에서라도 같이 이제 있고 싶다고. 그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줬습니다. 되게 가슴 아파요. 저는 뭐 작가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접근이 힘들고 이런 아주 개별적이고 이런 일들에 좀 많이 좀 마음이 많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맨 마지막에 영상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이거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영상을 보고 경계를 넘어 마지막에 제가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는 경계를 많이 짓죠. 이게 땅의 경계도 있고 심리적인 경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쨌든 그런 경계, 땅의 경계, 심리의 경계, 또 죽음과 삶의 경계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렇게 한국에 오신 분들이죠. 오신 분들인데 참 살기도 팍팍합니다. 쉽지가 않고 이렇게 성공을 해서 성공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성공을 해서 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데 또 이렇게 자랑스럽게 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아주 어렵게 살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가족의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고 하면은 정착이 안 돼요. 늘 삶 자체가 그냥 부유하듯이 우리는 정주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것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유는 있겠죠. 원인도 있을 것이고 이게 뭐 거창하게 뭐 제가 이렇게 다른 말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쭉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데 늘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는 뭐 어차피 내가 세상의 중심이죠.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본인이 나가 그런 나들이 다 모여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개인 모두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람들이죠. 내가 중요하고 소중한 만큼 나의 옆에 사람도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들 그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눈여겨볼 수 있고 옆에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삶 자체가 훨씬 더 좀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뭐 좀 두서없이 쭉 이야기를 제가 좀 했는데 결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간단하게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이걸 이제 작년에 전시를 했었는데 우리 그때 같이 진행했던 큐레이터 분이 이 인터뷰 영상들을 몇 번을 보고 짧은 글을 하나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 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특강은 이 글을 제가 읽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내 밤이에요. 별을 이고 나갔다가 별을 이고 들어오는 길, 새로운 어둠을 꼭대기에 걸친 수양버들의 머리칼 아래에서 이 어둠이 내 어둠이에요. 이 밤이 내 밤이에요. 하루 종일 갈아입던 오얏빛깔 드레스와 고운 한복들을 고이 챙겨들고 이곳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불릴 어여쁜 이름 하나 가지고 어젯밤도 꿈을 꿨어요. 약값불러 강을 넘었다가 모르는 남자의 아이를 낳아 길렀어요. 같은 말을 하는 여자들이 갇혀있는 감옥소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버스를 끝도 없이 갈아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내가 넘은 그 강은 왜 그리도 파랬을까요? 나는 좋아요. 나는 행복해요. 밤하늘의 별들과 한여름 허드리지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수많은 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조 엄마의 아버지 앞에서 햄없이 춤추고 노래하던 그 기억이 내 마음을 맞서워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